예, 삼선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방학한 지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네요. 요즘 정말 더위가 심하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교감 선생님도 어제, 뭐 요즘 계속 그런데, 밤에 뭐 더워서 자다 깨다 잠을 설치는데,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음, 어, 사실은 이제 방학하고 교감 선생님은 이제 그 우리 학교가 이 법령에 맞게 교육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3급 기관인 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학하자마자 그 업무를 처리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 전면 등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도 높여주고 그리고 건강한 친환경 급식도 제공하고 그래서 우수한 교육 활동을 펼쳤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교가 학교를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이걸 서울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부르는데 서울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예. 그래서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짓는데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이미 지어진 서울 시내 새로 지어진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세 곳의 학교하고 한 곳의 공공 도서관을 이렇게 탐방해 보는 그런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요. 여러분 여름 방학 때 집에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처럼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그 대단원 4 여기 보이죠? 대단원 4에 도형의 성질부터 이렇게 공부하게 될 텐데 그래서 대단원 4에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책상 앞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그냥 어디 뭐 소파나 아니면 누워서라도 엎드려서라도 이렇게 물론 책상 앞에서 뭐 바르게 공부하면 제일 좋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렇게 공부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갖고 그냥 좀 편한 자세로도 수학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대단원 4에 학습용 강의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단원 4를 보면 이제 제목이 도형의 성질인데 우리가 수학 공부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예, 수학 공부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1학기 때 배웠던 방정식, 부등식, 함수처럼 이런 수학의 분야는 우리가 대수학이라고 불러요. 이 대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를 대신한 문자를 사용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엘지브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수학이 있고요. 이렇게 도형의 성질을 공부하는 수학의 분야는 이제 기하학이라고 불러요. 기하학. 그래서 수학의 이제 공부 분야가 크게 대수학하고 기하학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기하의 영어 표현은 기하라는 이 한자는 사실은 이제 뜻을 사용한 게 아니고 기하학의 영어 표현이 지오메트리예요. 지오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땅이란 뜻의 지오하고 메트리, 잰다는 뜻의 메트리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의 시작이 옛날에 땅의 넓이나 크기가 땅의 넓이나 땅의 모양, 하여튼 땅의 넓이 같은 거를 이 재는 데서 시작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홍수가 많이 나게 되면 그 땅이 다 지워져 가지고 사실 누구 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재는 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지오메트리의 이 뭐 소리 나는 음을 따서 뜻은 따지 않고요. 기하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하학을 공부할 텐데요. 그래서 대단원 4는 도형의 성질이고 도형의 성질은 중단원 1의 삼각형의 성질하고
이 사각형의 성질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단원 1의 삼각형의 성질의 첫 번째 소단원은 뭐냐? 여러분 교과서는 144쪽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기하를 공부할 때는 사실은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하면 우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그 수학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어의 정확한 뜻을 먼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의 뜻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해놓은 뜻, 그래서 이거를 정의라고 합니다. 용어의 정의. 그래서 용어를 정의를 배우고 난다면 그 정의가 들어가는 도형의 이제 성질을 배우는 거예요. 성질. 그리고 나서는 그 성질 또는 이제 조건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성질을 사용해서 그 성질을 어떤 문제에 적용해서 원하는 값을 구하는 그런 단계로 대부분의 기하학 공부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기 전에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정해보면,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용어의 저는 뭐냐면 이게 두 이 같을 등자거든요. 두 개의 같은 변을 가진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릴 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꼭지점은 대문자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로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A, B하고 AC 길이가 같으면 길이가 같다는 뜻으로 이 변에다가 이렇게 같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대기 두 개 표시했죠. 같은 표시. 그랬을 때 이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정의하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각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꼭지각이라고 불러요. 꼭지각. 그리고 이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서 두 변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꼭지각이 아닌 나머지 두 각이 있죠. 그 각을 뭐라고 부르냐? 밑각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 밑각의 정의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그리고 이 밑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그 밑각을 끼고 있는 그 변은 뭐라고 하느냐? 밑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BC는 밑변, 각B하고 각C는 밑각, AB와 AC가 길이 같은 거고요. 각 A는 꼭지각이 되는 거죠. 1학년 때 이미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탐구 활동을 보면 지금 뭐 그림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등변 삼각형을 찾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요. 쌤이 같은 기호를 표시했죠. 막대기 하나. 그랬을 때 이 두 밑각의 크기를 재보면은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은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기하학에서 어떤 성질을 알아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 수학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증명이라고 또 따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모든 도형의 성질은 사실은 관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냥 수학 공부도 하고 놀이도 되고. 놀이라고 하기엔 좀 심하네요. 놀이 정도는 아니지만 수학을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관찰해서 확인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색종이에다가 콤파스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오린 다음에 각시하고 각시를 이렇게 포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접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을 통해서 색종이를 자르고 그 색종이를 접어서 각시와 각시가 서로 포개지는 것을, 완전히 포개지는 것을 확인해서 밑각의 크기가 같음을, 이거는 관찰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 수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랬으니까 도형을 그려야 돼 하나.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데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야죠. 그래서 완벽하게 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여기서 꼭지점을 이렇게 A, B, C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A, B하고 A, 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럼 두 밑각의 크기를 같다는 걸 증명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각 A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는 거예요. 그럼 각 A 이등분선이니까 두 각의 크기 같아야 되겠죠. 그럼 같이 이렇게 빨간 점으로 같게 표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예, 밑변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 만나는 점을 새로운 점이 생겼으니까 D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왼쪽에 빗금친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빗금이 안 쳐진 삼각형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 지금 AB하고 AC의 길이는 같죠. 이걸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AD라는 이 각의 크기하고 CAD라는 이 각의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AD는 ABD의 한 변도 되고 ACD의 한 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AD는 공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삼각형에서 이 변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죠. 한 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AD는 공통이죠. 또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죠. 그래서 이거를 1학년 때 배웠죠. 사스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사스 합동. 우리가 이 합이라는 건 포갠다는 뜻이거든요. 포개했을 때 완전히 포개지면 포개했을 때 같다 그래서 합동이라고 하는데 1학년 때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조건 배웠죠. 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SSS 합동이 있었고 SAS 합동이 있었고 ASA 합동이 있었죠. 여기서 S라는 것은 변을 뜻하는 영어 사이드의 첫 글자고요. A는 각을 뜻하는 영어 앵글의 첫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SSS 합동이라는 건 정식 수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학을 공부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틀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SSS는 선생님은 그냥 쎄쎄쎄, SAS는 사스, ASA는 아싸,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여기서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 B하고 각 C의 크기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를 같다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즉 증명했죠. 이 사실을 하나 알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지금 ABC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AD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그리고 이등분선을 보고 보니까 두 개가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BD 길이하고 CD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합해서 180도 편각이거든요. 편각이니까 당연히 이 각은 직각이 되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D는 이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인데 밑변인 BC를 수직이면서 이등분하니까 수직 이등분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질을 두 가지 배웁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공부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용어 배웠고 그 다음에 성질을 배우게 되면 그 성질을 적용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10cm, 10cm 표현이 좀 이상하나요? 10cm 맞죠? 10cm. 다르게 부를 수가 없어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밑각이 거의 같아야죠. 65도면 B도 65도가 됩니다. 그럼 X를 65도라고 쓰면 안 됩니다. 지금 X도라고 그랬고 단위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X의 값을 구하였으니까 X는 65가 맞습니다. 자, 이번은 한번 볼까요? 8cm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꼭지각 A 이등분선을 그었죠.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고 그랬죠. 10cm를 2등분 하니까 5cm. 그래서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보면 BD, DC, CA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자, A, B, C의 크기가 35도이면 ACE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ACE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빗금이 쳐진 빗금을 쳐볼게요. 이 빗금 쳐진 DBC를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 각의 크기가 35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DBC에서 BD를 이렇게 연장하면 꼭지점이 D인데 꼭지점 D에 이 바깥에 각이 생기거든요. 이 각은 뭐라고 하느냐? 이 D의 외곽이라고 그러죠. 이 안쪽의 각은 내각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뭘 배웠죠?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그럼 35도 더하니까 70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CAD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7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삼각형 A, B. 선생님 좀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C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각은 A, B, C 한 외곽이죠. 그럼 이게 이웃하지 않는 이 두 내각의 크기 합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105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렸나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볼게요. 1학년 때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BC를 이렇게 연장하잖아요. 연장하면은 이렇게 꼭지점은 C인데 이 안쪽에도 각 X라고 표시했고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각이 생기잖아요. 삼각형 ABC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은 외곽이라고 그러는 거죠. 외곽. 그래서 이 외곽의 크기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X는 이웃한 각이고요. 이웃해 있잖아요. 옆에 살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A하고 B의 크기 합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이 A와 B의 크기 합과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하고 AC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죠. 그리고 꼭지각의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밑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직 이등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은 수직이 되고 직각이 되고요. 이 두 변의 길이는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걸 찾아보라고요. 항상 옳은 거. 한 번만 오르면 안 돼. 항상 오르야 돼요. AD하고 BC 길이가 같다. AD하고 BC 길이가 같다.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거. 항상 같다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죠. 옳지 않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 BD하고 CD의 길이는 같다. 그렇죠. 항상 같죠. 지하 말은 옳은 거고요. 하은이 AB하고 AD의 길이가 같다. 이 눈으로 봐도 같지 않잖아요. 준석이 각 A와 각 B와 각 C의 크기가 항상 같다? 항상 같을 수는 없겠죠. 태연이 AD하고 BC는 수직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적은 학생은 지하하고 태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여름방학 학습용 동영상 중에서 1차 시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144쪽, 145쪽을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